11월의 서울 밤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구역 끝자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김재호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4번 출구를 빠져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가로등 불빛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중견 무역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38의 나이, 12년째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한서진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펌프스였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왔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면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36의 서진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가는 눈썹, 작은 입술이 차분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저녁은? 재호가 물었습니다. 먹었어요. 남은 거 데워줄까요? 괜찮아요. 맥주나 마실게요. 재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진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곧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결혼 7년. 이 냄새는 언제나 집을 의미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중년 남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22평 아파트, 대출금 1억 5천, 매달 원리금 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빠, 서진이 불렀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대학 동기. 응. 오래간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재호의 귓가에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음색이었습니다. 마치 문장 끝에 보이지 않는 쉼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쯤? 재호가 물었습니다. 10시? 11시. 술 마시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6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진한 레드였습니다. 일찍 왔네요. 서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별로 없어서요.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네. 7시 반에 약속이에요. 재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서진의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향수였습니다. 7시 20분, 서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 그리고 베이지색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응. 천천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날씨 예보,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9시, 재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은 검었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들고 서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택시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11시, 재호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원래 금연중이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11시 40분, 한 대의 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진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코트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빠. 서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재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응. 좀 마셨어요. 전화. 배터리가 나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재호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옆으로 아래로 흘렀습니다. 들어가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화장이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짙어졌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다가가면 서진은 핸드폰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빠르게, 자연스럽게, 마치 습관처럼. 어느 날 아침, 재호는 서진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종로 3가 감자탕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재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흘 전, 서진은 강남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멈춰 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이. 재호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재호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수증 이후 재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재호는 서진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그럴듯했고 진실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서진은 또 나갔습니다. 백화점에 다녀올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쯤? 재호가 물었습니다. 3시간 정도.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아이라이너가 또렷했고 볼에는 연한 블러셔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날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재호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종로 3가 쪽으로 가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너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고 빌딩 숲이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서울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재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로 3가에 도착했습니다. 재호는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2번 꺾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종로 감자탕 빨갛고 노란 글씨가 발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입구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재호는 가게 맞은편 골목에 섰습니다. 건물 그늘에 몸을 숨기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손님들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 양복을 입은 사람,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온 사람. 그리고 오후 2시 40분, 재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의 청바지,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묶여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의 기울기, 손을 흔드는 방식을 재호는 7년 동안 봐왔습니다. 서진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육척은 넘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배가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각졌고 눈썹이 짙었습니다. 남자는 서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서진이 남자의 팔을 밀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친근하게, 익숙하게.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과 남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재호가 오래전에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재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골목 모퉁이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에서, 건물 그늘에서, 추위 속에서. 오후 4시쯤 서진과 남자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란히, 가깝게. 남자가 서진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서진이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모퉁이에서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왼쪽으로, 서진은 오른쪽으로. 재호는 서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6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이었습니다. 김치와 파 냄새가 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아까 나간 남자분, 주인이세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이세요? 왜요? 아는 사람 같아서요. 성함이 강도식 사장님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강도식, 종로 감자탕, 한서진. 3개의 단어가 재호의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재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강도식 종로 감자탕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게 블로그, 리뷰 사이트, 배달의 페이지. 재호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강도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 손님들과 찍은 사진, 감자탕 냄비를 들고 있는 모습. 재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강도식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 목록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게시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등록 정보, 법원 공고문.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식은 46세, 종로구에 거주, 감자탕 가게 운영 8년차. 기혼이었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했습니다.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 서울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재호는 가장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빛조사무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배우자 조사입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예약 잡아드릴까요? 내일 가능한가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호는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게. 이틀 후 재호는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한빛조사무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늦은 귀가 꺼진 전화, 종로의 영수증, 감자탕집에서 본 장면. 이야기하는 동안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박철수는 메모했습니다. 대상자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나이는 36입니다. 직업은 전업주부입니다. 상대 남자는 강도식, 종로 감자탕 사장입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입니다. 증거 수집, 사진 촬영, 동선 추적 포함입니다. 비용은 그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재호는 숫자를 봤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재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남대로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재호는 그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서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혼, 법정,
위자료, 아이의 양육권, 모든 게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 함께 산 시간, 쌓아온 일상. 하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그리고 그 이후를, 그 다음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박철수의 첫 보고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재호는 강남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열어보세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서진의 얼굴, 강도식의 얼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감자탕집 앞, 골목길, 주차장, 그리고 낡은 건물 앞. 건물 유리문에는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뭡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강도식 씨 소유입니다. 원래 작은 술집이었는데 3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한서진 씨와 강도식 씨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재호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서진이 건물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모습, 강도식이 문을 여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시간대는 대부분 오후였습니다. 2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철수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USB에 담았습니다. 재호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탄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세요. 박철수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서진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했습니다. 강도식 씨와의 통화가 한 달에 평균 48통입니다. 문자는 더 많습니다. 재호는 종이를 봤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이 빼곡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2시 14분, 8분 통화. 11월 3일 오전 10시 32분, 3분 통화. 11월 5일 오후 3시 47분, 15분 통화.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2주 더 진행하겠습니다. 재호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감자탕집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서진이 골목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낮이었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분쯤 후 서진과 강도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서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폐업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강도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10분 후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건물을 계속 비췄습니다. 2시간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재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강도식의 차 옆이었습니다. 흰색 투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식이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도 강도식을 안았습니다. 오래, 단단히.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 기계 소리,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호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재호는 상위 3곳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있었습니다. 15층 건물, 넓은 회의실,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이었습니다. 건너편에는 40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아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료 검토했습니다. 정민아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위치, 추적 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는 명확히 한서진 씨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권도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남은요. 강도식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통보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요.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정민아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재호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강남대로, 신논현역, 논현동 주택가.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진에게 어떻게 말할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화를 낼까? 아니면 침착하게 사실만 전달할까? 재호는 결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차갑게, 명확하게 끝내기로. 그날 밤, 재호는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 USB, 통화 기록, 위치 추적 자료,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 봉투를 서진 앞에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서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창백해질까? 아니면 붉어질까? 울까? 아니면 변명할까? 재호는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을, 진실이 폭로되는 그 순간을, 거짓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7년의 결혼이 끝나는 그 순간을.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이 주차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영상, 더 많은 증거였습니다. 한서진과 강도식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떤 주는 4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항상 같은 장소였습니다. 폐업한 건물, 강도식의 차, 종로 뒷골목.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강도식 씨도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고양시에 살고 있고 강도식 씨는 평일에는 종로 근처 원룸에서 지냅니다. 부인은 알고 있습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박철수는 잠시 재호를 봤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쪽 가족까지 엮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미 복잡합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요.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D3. 재호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과의 대화, 변호사와의 절차, 앞으로의 삶. D2. 재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자신의 몫을 분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였습니다. 재산 보호는 미리 하세요. 상대가 먼저 움직이면 곤란해집니다. D1. 재호는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서진이 외출한 사이에 옷가지, 서류, 노트북, 중요한 물건들. 큰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며칠만 있을게. 재호가 말했습니다. 친구는 묻지 않았습니다. D-Day. 12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였습니다. 서진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일찍 왔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서진이 물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재호는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서진은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받습니다. 열어보세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이 식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서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도식. 재호가 말했습니다. 종로 감자탕 사장. 맞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오빠, 이건 서진이 말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언제부터였냐고요? 여름부터.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여름부터였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달. 반년. 그동안 재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하고 집에 오고 서진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거짓 위에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도 함께요. 강도식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갈 겁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재호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재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눈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재호는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내용 증명은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진에게, 그리고 강도식에게. 재호는 그날 회사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민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송달 완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재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저녁 6시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재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강도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재호 씨 맞습니까?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식이 말했습니다. 오해. 재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법정에서 하세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호는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의 그 표정. 창백하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얼굴. 재호는 그 얼굴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식 씨 부인이 알았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부인이 종로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인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갔고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1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이었습니다. 빌딩들, 도로, 작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서진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서진의 아버지가 재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였습니다. 60대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호야. 장인이 불렀습니다. 재호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재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인은 커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가 잘못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변명할 생각 없다.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장인이 말했습니다.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울고.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우리가 7년을 가족으로 살았잖니.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 아니냐.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지난 6개월은요. 장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장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장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재호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서진 부모의 지인들. 한서진 씨가 바람을 폈대. 남편이 이혼 소송 걸었대. 상대가 식당 사장이래. 소문은 빨랐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보고에 따르면
서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고 택배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강도식은 더 심각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강도식의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아빠 바람났다며.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도식의 부인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심정글은 수백 번 공유되었습니다. 강도식은 재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재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동정심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12월 중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재호는 정민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재호를 보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민아가 말했습니다. 조정실은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벽에 걸린 시계.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첫 기일이니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듣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정민아가 재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모두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서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입술, 무너진 모습.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증거 자료 확인하셨죠? 정민아가 조정위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대답했습니다. 유채액 배우자는 명확해 보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호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재호를 봤습니다. 오빠. 서진이 불렀습니다. 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도식을 안았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돌아섰습니다. 정민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소주 한 병, 오뎅, 떡볶이. 간단한 안주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비닐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재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호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랬다고. 서진과 손을 잡고 웃고 미래를 꿈꿨다고. 하지만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미래였습니다. 재호는 네 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목적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아서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무너졌고 강도식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가슴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재호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내용 증명은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진에게 그리고 강도식에게. 재호는 그날 회사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민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송달 완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재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저녁 6시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재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강도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재호 씨, 맞습니까?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식이 말했습니다. 오해. 재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법정에서 하세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호는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의 그 표정. 창백하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얼굴. 재호는 그 얼굴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식 씨 부인이 알았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부인이 종로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인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갔고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1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이었습니다. 빌딩들, 도로, 작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서진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서진의 아버지가 재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였습니다. 60대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호야. 장인이 불렀습니다. 재호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재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인은 커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가 잘못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변명할 생각 없다.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장인이 말했습니다.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울고.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우리가 7년을 가족으로 살았잖니.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 아니냐.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지난 6개월은요. 장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장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장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재호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서진 부모의 지인들. 한서진 씨가 바람을 폈대. 남편이 이혼 소송 걸었대. 상대가 식당 사장이래. 소문은 빨랐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보고에 따르면 서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고 택배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강도식은 더 심각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강도식의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아빠 바람났다며.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도식의 부인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심정글은 수백 번 공유되었습니다. 강도식은 재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재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동정심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12월 중순 첫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재호는 정민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재호를 보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민아가 말했습니다. 조정실은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벽에 걸린 시계.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첫 기일이니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듣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정민아가 재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모두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서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입술, 무너진 모습.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증거 자료 확인하셨죠? 정민아가 조정위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대답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명확해 보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호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재호를 봤습니다. 오빠. 서진이 불렀습니다. 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재호는 서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도식을 안았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돌아섰습니다. 정민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소주 한 병, 오뎅, 떡볶이. 간단한 안주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비닐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재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호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랬다고. 서진과 손을 잡고 웃고 미래를 꿈꿨다고. 하지만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미래였습니다. 재호는 네 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목적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아서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무너졌고 강도식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가슴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재호는 외투 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